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닥입니다. 2020년 11월 11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좋은 밤 되셨습니까? 어제 증시가 좀 안 좋은 예감은 좀 틀려줬으면 좋겠는데 참 안 좋은 예감일수록 참 정확도가 맞게 잘 가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 일단 어제 좋은 소식과 함께 무조건 좋아할 부분은 아니다 라는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미국장에 나타났던 현상이 한국장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기술주들 이제 화이자 백신이 나옴으로 인해서 호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섹터들만 이제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고, 그동안 좀 상승 랠리를 주도해왔던 테크주들, 그리고 코로나에서 반대로 이제 수혜를 보는 이제 비대면 쪽이라던가 아니면 진단키트 쪽 정말 강한 낙폭이 발생을 했고요. 바이오 시장은 특히나 이제 바이오 섹터는 뭐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든 안 만들든 간에 그냥 순식간에 투매가 나와서 아침에 차트를 다 부셔버린다던가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매매가 정말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딱 정확하게 이제 한국장 보시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큰 흐름으로 보고 있는 강세장에 흔들림은 없으니까 일단은 뭐 코스피 추세 흐름이나 아니면 자금 수혈 흐름에서도 이상이 없는 건 맞는데, 딱 이런 증상이 나오죠. 이제 코스닥에 포진해 있는 코로나 수혜를 보니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쭉 빠져버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버텨주고 라는 게 이제 미국장도 딱 비슷하게 나오죠. 다우존스와 S&P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큰 타격이 없는 반면에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은 좀 강하게 빠진다던가 이런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혼조세 상황인데, 시장에 엄청 큰 이슈가 터지면 대부분 다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완전 어떤 해석을 해도 어떤 방향을 봐도 모두에게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호재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빛을 보는 분야는 화끈하게 오르고 그림자에 해당하는 분야는 오히려 빠져버리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잔치하는 장이 왔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현상은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예민한 부분이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그건 이제 뒤에 뉴스를 보면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지수 흐름으로 보고 자금 흐름의 추이로 봤을 때는 우리가 큰 틀로 보고 있는 강세장의 흐름에서는 흔들림이 전혀 없다. 다만 화이자 백신 이슈가 나온 이후부터 수급 흐름에서 테크주들, 이제 주요 테크주라고 할 수 있었던 이제 비대면 관련주, 그리고 IT, 그리고 좀 중요했던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특히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위험이 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라. 특히나 진단키트 쪽을 이야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난주 오전장 미리 보기 그리고 특징주 리뷰 시간에도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우세로 이렇게 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 코스닥은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자금 흐름이 우량하게 한번 가기 위해서는 큰 어려움을 한번 좀 아픈 시간을 좀 겪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테마성 자금에 몰려있던 악성 자금들이 쭉 빠져서 코스닥 우량주로 몰리는 시점이 되면 그때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뜨겁게 같이 오를 여건이 된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스닥에 포진하고 있는 덩치가 큰 테마성 종목들로 올해 굉장히 큰 수혜를 봤던 섹터, 대표적인 게 바로 CGN을 필두로 한 진단키트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불꽃을 좀 기대를 하고 있던 분야였는데, 화이자 백신이 터지면서 이제 사실 진단키트 입장에서는 최악의 악재가 터진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자금이 엄청 많이 갇힌 상황에서 어제도 큰 낙폭이 발생했다 보니까 웬만큼 큰 자금들이 들어왔던 게 지금 죄다 갇혔습니다. 근데 이게 구해내기 위해서 어거지로라도 파동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이대로 부셔버릴지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수달 패밀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오전에 코로나 관련 섹터로 가지고 있던 거는 분할 손절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도 같은 흐름이거나 아니면 낙폭이 꽤나 발생한다라는 흐름이 관찰된 경우에는 이제 전량 손절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이만큼 조금 코스닥에 지금 좀 부셔질 가능성이 높은, 이제 코스닥의 건전한 상승을 위해서 한동안 내려 박힐 가능성이 높은, 자금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 섹터는
이거는 매매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려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매매 진입을 했는지 잘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 기준 잣대가 흔들렸는데도 나는 그저 읽기 싫다라는 이유 하나로 손절을 안 한다던가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는 그건 주식이 아니고 고집 혹은 도박이겠죠. 네, 그런 선택은 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지수 방향성에서는 이렇게 큰 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뉴스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골드만삭스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죠. 아,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니까 세계 경제가 V자형 회복을 할 수 있겠구나. 정말 이제 미 대선 리스크도 이제 거의 뭐 끝났다고 보면 되고, 바이든 당선인 이제 정권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백신이 보여주는 희망이 결국은 이제 경제 회복 기대치를 높여서 이제 쭉쭉 가겠지. 최근에 이제 2차로 또 팬데믹 상황이 올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막아줄 것이다. 긴급한 상황, 급한 불은 좀 꺼줄 것이다. 그래서 경제가 V자형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맞는 말이에요. 그죠? 어디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 있는 실물 경제가 반등하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이거 어디서 좀 많이 이미 보였던 단어처럼 보이지 않나요? 증시는 이미 V자형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네, 증시에는 선반영이 이미 된 거예요. 지금 코로나 항상 이제 강조드리지만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받았던 타격과 지금 증시의 위치는 갭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가 V자형 회복을 오히려 못할 경우에는 증시는 정말 지옥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V자형 회복을 증시에서 실물 경제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게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호재들이 소멸된 걸로 받아들여져서 오히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 뒤가 증시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좀 기도를 하게 되네요. 제발 실물 경제 따라와 다오. 지금 증시는 이미 V자형 회복을 해버렸고요. 이걸 실물 경제가 따라오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서 이런 뉴스를 보고 아우 대박이야 내 자금을 때려 넣어야지 이런 접근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증시는 이미 V자형 회복을 먼저 하고 실물 경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어제 화이자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어제 뉴스거든요. 얘가 밟혔어요. 이거 사실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자, 19124에서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사실 지난달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 임상이 잠시 중단이 됐어요. 이제 그 질병 통제를 하는 뭐 기관 쪽에서 너네 이거 부작용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임상 좀 중단하는 게 어떻니? 라고 했는데 19112가 그걸 받아들여서 성명을 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임상을 잠시 중단하고 안정성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라고 하는 상황이 또 분명히 있었었는데 어제 갑자기 미 FDA에서 19112의 항체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해 줬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백신 전용 치료제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앞에 이제 다른 이제 에볼라 치료제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던 약은 이미 있었죠. 렘데시비르는 승인을 받았더라도 시장에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면 걔는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이 된 게 아니고 그저 이제 급하니까 원래 에볼라 치료제인데 코로나의 치료 중증 환자에게 코로나 치료제로 조금 효능이 있어 보이니까 일단 쓴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 임팩트가 전혀 없었는데 이 내용은 사실 다르거든요. 얘는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항체 치료제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처음으로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 대상이 아니고 경증 환자에게도 투약을 할 수 있는, 물론 긴급 상황이라는 전제를 달았죠. 아직 임상이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전제를 달긴 했지만 일단은 승인을 받은 최초의 약물이 되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부분인데 시장에 밟혔어요. 화이자가 언론 플레이를 참 잘해요. 아무튼 백신뿐만 아니고 치료제 쪽에서도 백신은 예방의학이라면 치료제는 아예 치료죠. 그래서 양쪽에서 다 좋은 호재들이 나오고 있구나. 자, 이제 실물 경제만 살아나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반대로 수혜를 받았던 분야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큰 수혜를 받는 게 이번 분기를 끝으로 해서 좀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꺾이는 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가파르게 꺾일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은 반드시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MSCI 관련된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SK케미칼을 보유 중에 있죠. 그래서 이미 굉장히 수익권에서 즐거운 익절을 하면서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두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자, 이게 어제 뉴스거든요. 그래서 오늘입니다. 그래, MSCI 정기 변경 결과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될 텐데,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거는 SK케미칼과 SK바이오팜 요 두 녀석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항상 같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한 번씩 언급이 되다 말다 하는 거는 이제 한미사이언스 정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발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오전장부터 해서 굉장히 화끈하겠죠. 그래서 신규 진입으로서 따라붙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호재 재료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아침에 갭이 크게 뜬다던가 한다면 오히려 꺾어서 한동안 빼버릴 수가 있어요. 조금 단기적으로는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MSCI 지수 편입이라는 이슈가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MSCI 신흥국 지수를 보고 펀드를 조성을 해서 거기 지수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펀드 자금들, 우리가 보통 패시브 자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기본 패시브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이 기업들에게, MSCI 신규 편입된 기업들에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신풍지하게 너무 잘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호재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시켜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가 있는데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SK케미칼 지금 너무 즐겁게 리뷰 드린 이후부터 뭐 계속 수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즐겁게 홀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매매 중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익절 대응이 오늘 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튀느냐, 자금 흐름에 따라서 단기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서 살짝 꺾고 다시 뭐 이제 중기적으로는 뻗어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하게 볼 종목들만 빠르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확대를 해서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거 SK케미칼, SK바이오팜, 그리고 SK디스커버리, 요렇게 일봉으로 보게 됐을 때 매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SK 친구들을 이렇게 쭉 뽑아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야, SK가 요즘 뭔가 잘하는 것 같다. SK 뭐 우선주나 아니면 SK 이제 그룹주를 살까라고 하시는데, 자,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지금 SK케미칼이 이슈가 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SK케미칼이 헤드쿼터로 이어지는 라인은 SK디스커버리와 SK가 다릅니다. SK그룹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 이제 대표로 서 있는 이제 이쪽 라인은 이제 SK 이제 라인이고요. SK디스커버리 라인은 이제 부회장 쪽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사촌지간인데 어차피 하고 뭐 지분이 다 엮여있긴 하지만 정확히 봤을 때는 좀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SK케미칼은 SK디스커버리 라인 이구나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소통방 통해서 공유를 드렸으니까 해당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SK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장막판에 자금 유입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SK케미칼도 그렇고 이게 MSCI 지수 편입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이제 뻗어 올라가는 건데, 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기대하고 지켜볼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SK디스커버리 케미칼과 지분에 연계되어 있는 SK디스커버리까지 좀 재밌게 볼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백신과 치료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로 어제 꼽아드렸던 이 친구들 어제 시초카들 다 미친듯이 잡혔죠. 그래서 매매 자체를 어제 못했습니다.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공략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약손절로 잘라버리고 그냥 나와버렸고요. 매매하기에는 구간을 아예 안 줬죠. 근데 재밌는 게 어제 갭이 워낙 크게 뜨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 자금 흐름 보이시나요? 네. 외국인과 기관 쓸어 담았습니다. 네, 갭이 떠서 겁나게 익절을 한 거는 개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도 지금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을 때는 이건 중기적 관점에서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전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대한항공, 모두투어, 그리고 석유,
석유값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요 녀석은 조금 때깔이 다릅니다. 이거는 전문 투자자들의 대형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가 뭐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보고 달려든다라기보다는 이 친구는 지금 석유값이 어제 우리가 장이 열릴 때는 상승 이후에 꺾이던 추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힘이 없었던 건 당연한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전에도 꽉꽉 밀어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날아가기 참 좋죠.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구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이제 보이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수급 동향이 어떻게 다른지 모두 투어의 경우에도 기관 매수가 굉장히 특이점으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일단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이쪽 섹터들은 당분간 계속 중기적 관점이 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될 종목들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들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좋은 분위기 계속 만들어 갑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주의하게 봐야 될 섹터구나. 2차 전지 쪽 코스닥 연간단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단키트 섹터 정말 위험합니다. 자금 흐름 명확하게 빠지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돈이 그동안 많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자금을 이대로 포기를 하고 모두 다 던져버릴지 아니면 조금 흔드는 구간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중기적 관점에서는 이 친구는 실적이 많이 꺾일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하실 때 기준을 잡으셔서 대응을 하셔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오늘 중요한 종목들 쭉 다 살펴보고요. 오늘장 미리 보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레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